지금까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요? 칩수를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셨나요? 아니면 기념일 날짜를 잊어버려서 소중한 사람이 화를 냈나요? 수십억 달러를 잃어버렸거나 실수로 보잉 비행기를 물에 던지거나 우주 궤도선을 잘못 놓는 등 훨씬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장담하셔도 돼요. 진공청소기를 사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무료 항공권을 보너스로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9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 후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후버링이라는 표현이 진공청소기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진공청소기 시장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고객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여행사와 제휴해서 사람들에게 현재 돈으로 약 400달러의 상품을 구입하면 영국에서 유럽의 다른 목적지로 가는 왕복 항공권 2매를 제공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성공적이었고 그들은 이를 미국 내 목적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후버의 공장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쉬는 날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데려가면 회사에 어떤 이득이 될까요? 티켓을 받기까지 아주 많은 규칙과 요건을 도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티켓을 받기 전에 미국에서 호텔을 예약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30만 명이 신청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후버의 모기업인 미국 후버는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고 여전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티켓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후버 유럽을 이탈리아 경쟁사에 매각해야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무력화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 탑재된 이 교묘한 소프트웨어는 자동차가 실험실에서 테스트되는 시점을 감지해서 안전 모드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자동차가 얼마나 대단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주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다시 도로를 달릴 때는 엔진이 일반 모드로 전환되어 미국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최대 40배나 더 나쁜 성능과 배기가스를 배출했죠. 폭스바겐은 전 세계 약 1100만 대의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중 약 35만 대를 다시 사들여야 했어요. 그 많은 차를 그냥 뒷마당에 쌓아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차량을 미국 내 37개의 외딴 보관시설에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디트로이트 교외에 있는 옛 미식축구 경기장이고 다른 하나는 미네소타의 오래된 제지 공장이고 캘리포니아 사막에 있는 거대한 땅도 있어요. 그 모든 자동차들이 그곳에 서서 하루하루 썩어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1969년 2명의 스탠포드 졸업생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검색 엔진인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검색 엔진을 거대한 비즈니스로 성장시키려고 했지만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랬죠. 그들은 메타 검색 엔진인 익사이트가 최근 다른 검색 엔진 2개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번 해보고 싶었고 가격을 10만 달러로 책정했어요. 이 회사의 CEO인 조지 벨은 가격을 4분의 1로 낮추기로 합의한 후에도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평범한 실패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두 졸업생의 이름이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구글의 창업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같은 해 투자자로부터 2,500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 엔진이 되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기업 가치는 총 2조 달러가 넘어요. 매일 그런 숫자를 저글링하지 않는다면 1조에는 12개의 0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지 벨은 왜 구글처럼 훌륭한 기업을 인수하지 않았을까요? 알고 보니 레리 페이지는 익사이트가 다른 검색 엔진 기술을 모두 제거하고 구글만 사용하길 원했어요. 벨은 초보 기업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원치 않았죠. 게다가 그는 구글과 기존 검색 엔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익사이트는 2021년 이후로 업데이트된 적이 없었고 들어보신 적도 없죠? 2014년 위치타에서 워싱턴주로 향하던 열차가 몬태나주 황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그 열차가 보잉의 737기 동체를 운송하고 있지 않았다면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보잉은 복잡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립 전에 여러 곳에서 부품을 배송받습니다. 열차 90량 중 19량이 클라크 포크강으로 탈선했어요. 그렇게 세대의 동체가 예상치 못한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매일 보는 풍경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세대는 파손되었습니다. 동체는 모두 나중에 폐기되었기 때문에 전액 손실이었어요. 보잉 737 한 대의 가치가 약 9천만 달러니까 5억 4천만 달러를 잃은 셈이죠. 이 회사의 월별 비행기 생산량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곡선 구간에는 시속 56km의 제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실은 열차는 분명히 과속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보잉의 전문가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차 조작 미숙이나 부적절한 차량 적재 및 적치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선로 정렬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무거운 화물 열차는 선로 형상을 변형시켜 선로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열쇠를 잃어버리면 한 화성 궤도선이 우주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궤도선이 1억 2,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이 모든 일은 한 엔지니어링 팀이 영국식 측정 단위를 사용한 반면 나사 팀은 미터법을 사용해서 이 값비싼 장치를 제어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자, 덴버에 있는 로키드 마틴의 화성기후 궤도선 우주선 팀과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있는 나사 연구소의 비행팀에서 내비게이션 정보가 도중에 어딘가에서 손실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 한 번의 오류로 궤도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우주선의 화성 궤도 진입을 축하하는 대신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해야 했어요. 거의 300일을 여행한 후 탐사선은 엔진을 점화해서 화성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연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계속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태양을 향했을 거예요. 이 궤도선은 화성 극지 착륙선으로부터 화성의 물의 역사에 관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이제 아직도 붉은 행성으로 이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누구를 탓해야 할지 아시겠죠? 영국 뉴포트의 한 IT 엔지니어는 잃어버린 하드 드라이브를 되찾기 위해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이 사진 100만 장 때문이 아니고요. 8,000개에 가까운 암호화폐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실수로 버렸을 때 약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쯤이면 그 가치는 약 2억 8,500만 달러로 증가했을 거예요. 그 모든 재산이 담긴 하드드라이브는 아마도 아직도 시 쓰레기 매립장에 있을 거예요. 하웰스는 시의회에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자금의 4분의 1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고까지 약속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쓰레기를 모두 파내야 한다는 생각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보물을 직접 찾고 싶을지도 모르죠. 하웰스는 몇 가지 계산을 통해 하드드라이브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는지에 따라 파내야 할 영역을 좁혔습니다. 그는 사용하지 않는 습기 찬 부분을 AI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스캔해서 하드웨어를 찾고자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가봐야겠네요. 뉴포트 매립지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거든요. 이맘때가 아름답다고들 하던데요.